그래서 이 메건 매직 부정부패 샤머니즘이 들끓는 이유는 인물에 대한 잘못된 평가 기준 때문이에요. 신원서판이죠.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당나라 시대부터 내려오던 신원서판이 곧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이 바로 학벌이에요. 이 학벌이 껍데기라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 근대적인 인사평가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각상태에 빠져 있어요. 서울대 나오면 유능한 줄 알아. 서울대 나오면 법대를 나와가지고 고시를 보면 더 유능한 줄 알아. 더 유능. 그래 고금진 대학에 나오려고 아주 기를 써. 초등학교 때부터 기를 써. 그럼 출세한다고 생각하는 거지. 이제 그 환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. 서울대 나온 놈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. 이렇게 망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면 나라를 망친다.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벌과 아무 상관이 없다. 유능성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학벌과 상관이 없어.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말해왔는데 인사평가 프레임워크를 이해해야 돼요. 그 사람이 말한 거, 행동한 거, 의사결정이 일관성이 있느냐를 걸 봐야 돼. 조국은 일관성이 없어. 문재인도 일관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을 수 있어. 일관성이 없을 때 왜 일관성에서 벗어났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. 그래서 그 이유가 타당하면 이해가 되지. 일관성이 없으니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거야. 그거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열정, 책임감, 균형, 감각을 가지고 뭘 한다고?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. 그것을 다시 성취예측 모형으로 역량 모델, 컴피턴시 모델이라고 하는데 컴피턴시 모델로 만든 게 바로 성취예측 모형이야. 다른 이런 인사 조직의 선진국에서는 다 이런 모형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. 실제로 그렇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임해요. 인사를 하죠. 그거 가지고. 그래서 인사평가 기준이 딱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회적 성취가 높이 나도록 앉힙니다. 얼마만한 사회적 성취가 일어났는지는 실용적인 평가를 하도 있어야 돼요. 실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. 수치가 나오진 않아요. 수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뭘로 평가하는 거야. 그러니까 계량적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어요. 그 사람이 높은 성과를 냈다는 것을 이 사회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필요한데 어떤 사실과 현상과 사건을 어떤 맥락에서 바라보는지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세계관이에요. 그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?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. 그러면 그 시대정신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해 줘요. 그래서 시대정신이 그 세계 속에 그 시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. 지금은 개혁할 때예요. 그 시대 정신이 개혁할 때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? 문재인이었어요. 그럼 문재인과 함께 했었던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냐? 걔네들도 다 몰랐어요.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그것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아는 놈이 문재인 정부에서 없었다는 거야. 그러니까 탱자탱자하는 거지. 그러니까 뭐 조금만 하면 지지율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지지율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눌러 앉아 있었던 거야. 그리고 튀쳐나온 거지. 지금 윤석열이 그래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문재인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지경이 돼야 마땅한 거예요.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. 조국도 똑같습니다. 양심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했습니다. 그 사람 생애에 걸쳐서 무엇을 헌신하고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그거예요.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진리의 길에서 일탈해서 더러운 정신세계 속에서 사람들을 간사하게 아첨하고 아부해서 그 사람을 높이 이렇게 치워줌으로써 그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. 명태균이 그런 거 아니에요.
그래서 그들은 사악한 사람들이에요. 사회적 성취 여부가 분명해야 됩니다. 왜 윤석열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말하는가? 더러운 정신으로 간사하게 자신을 좋게 평가해 줄 사람들에게 계속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. 계속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. 서울지검장 때 계속 검찰총장으로 승진해야 되니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야. 청와대. 문재인 정부의 충정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.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뭐 내가 차기 대권에서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 드린다. 그다음에 또 뭡니까? 한국판 케네디가 되도록 해주겠다. 뭐 이런 얘기를 쓱쓱쓱쓱 박영철을 통해서 청와대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. 그 사람이 간사하다는 것을 그 말이 얼마나 간사합니까? 그 말에 속은 거다. 그래서 검찰총장 시킨 거예요. 최강욱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얼마나 안 됐으면 얼마나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았으면 80페이지짜리 인사검증 보고서를 중대 결함 절대 불가. 근데 그거를 다 무화시키고 그게 만약에 최강욱이 인사검증 보고서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를 지적해가지고 그렇지 않다. 너는 이걸 잘못했다라고 토론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. 그냥 깔아뭉긴 거 아니야. 조국이 깔아뭉겼거나 문재인이 깔아뭉겼거나. 그러면 이 조국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니 나는 이 최강욱 보고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그냥 해라고 지시했어.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. 그렇게 말하든지 진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니야. 이놈은 꼭 다물고 있어. 온 국민이 다 강직한 검사라고 윤석열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했다. 다 속았다. 나는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? 등신이라고 말합니다. 그 자리에 가서 속아?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? 속다니.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. 말 같은 소리. 윤석열이 그동안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성취한 게 있으면 보면 될 거 아니야. 어떤 거는 뭐 잘했다. 어떤 거는 잘못했다. 그런데 최강욱 보고서에 보면은 완전히 잘못한 거야. 하나도 잘한 게 없어. 80%가 다 뻘겋다는 거 아니야. 근데 와서 딴소리해. 좋아. 그러면 좋아. 그럼 인사청문회가 됐잖아. 그러면 지명을 했어.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들어갔다고. 인사청문회 때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했잖아. 이남석이. 응? 이남석 변호사를 내가 윤대진 형 윤우진에게 소개시켜 줬다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거짓말임이 탄로 났는데 그걸 왜 그냥 눈 감아줬냐고. 내가 조국한테 묻는 거야. 그때 조국이 민정수석 할 때거든. 조국이 민정수석 그거 끝나고 인사 검증이 그거 하고 자기가 다음번 법무부 장관해서 검찰 개혁하려고 이제 그만둘 때예요. 민정수석 있었어요. 그때도. 그때 왜 그걸 그냥 눈 감아줬냐는 거야. 그때라도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중지시키고 따져봐야지. 왜 그렇게 했냐. 왜 거짓말을 했냐.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기꾼인 거예요. 윤석열은 사기꾼인 거예요. 그것뿐만 아닙니다. 그거 끝나고 나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2021년 내가 잊어버리다 1월 18일 국민일보 신은별 기자가 묻잖아요.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의 관계에 대해서 쭉 물어요. 그러니까 그 논란이 윤석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한다. 이렇게 쉴드를 칩니다. 그리고 정치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쉴드를 딱 쳐줘요. 완전히 신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도록 만들어버리죠. 그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는지를 결과가 말해주잖아요. 결과가 말해줘요. 그래서
매불쇼인가 어디에 나와서 질문합니다.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? 아마 김갑수 선생이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니다. 물어봐요.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정치질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. 나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난 조국은 그 얘기만 들으면 얘가 제정신을 잃었구나. 자기 이익 앞에서는 정신 잃는구나.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.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이 말은 곧 윤석열 총장 정치질 하지 마라. 직분에 충실하라. 이런 뜻이었다는 거야. 이게 미치지 않았어요? 그 말이 어떻게 그 말로 해석되냐고.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앞에다 댔어. 뭐라고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서 강한 경고가 앞에서 있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다.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봤다고.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강한 경고는 1도 없었습니다.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어요. 이런 쌩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. 누가? 조국이.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. 그러니까 사회적 성취 여부에 아무 상관이 없는 개소리를 해놓고 바이든이라고 분명하게 들리는데 그것을 날리면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야. 이 조국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. 기왕 말이 난 김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. 박은정 비례대표 1번이었죠. 박은정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1년 만에 41억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. 그건 일반 직장인들의 100년치 봉급입니다. 전관 예우예요? 아니에요. 조국이 뭐라고 그럽니까?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.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. 뭐 어쩌고 저쩌고 정관 예우라 하면 정의가 어쩌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뭐라고 계속 얘기하더니 나중에 와서는 흐지부지 없어져요. 그래서 정관 예우야 아니야 그걸만 말하면 돼. 말을 안 합니다. 명태균하고 똑같습니다. 이놈이. 딱 명태균이야. 내가 오늘 명태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. 어떻게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명태균 같은 놈들이 수두룩 닥상 있어요.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. 정도의 차이만. 그 정관 예우야 아니야. 그럼 그걸 대답해. 정관 예우였으면 앞으로 우리가 그 정치에 들어가서 조국혁신당은 전관 예우를 철퇴를 가하겠다. 그리고 박은정 부부를 불러가지고 그거 정관 예우로 버는 거 아니냐. 불로소득 아니냐. 그러니 적당한 소득 이외의 것은 정해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해라.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마시키겠다. 아니 나 같으면 그러겠어. 나 같으면. 그런 결기가 없이 어떻게 이 썩은 세상에서 이 매관 매직과 부정부패와 샤머니즘이 가득한 나라에서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느냐 말이야 이놈아. 그 불로소득은 매관 매직 아니야 그게?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과거의 자료와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직무가 어떤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진리의 길을 나서야 되는데 그것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. 내가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. 그래서 이걸